매 시즌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 우리가 토트넘에서 약간 아쉬웠던 건 늘상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약한 팀에 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선수가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 딱히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혹은 지난 시즌처럼 페리치와 손흥민의 움직임이 겹치거나 동선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호흡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늘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뭐 세세뇽과 레길론은 남아있지만 이번에 프리시즌을 보면서 단연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한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도기는 지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우디네세가 돌풍을 일으킬 때 사실 왼쪽 윙백 자리에서 공수양면으로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시티나 여러 팀들이 노렸었던 거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서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도기의 이제 수비적인 능력이나 공격적인 능력은 일단 이탈리아 무대에서 검증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는 전술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좌우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볼 점유를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안쪽 지역에서 중원 싸움에도 우위를 가져가고 볼 점유도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안쪽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몰려있으면 중앙 지역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좌우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 중앙에 밀집하게 되니까 이렇게 밀집한 공간에서는 볼을 점유하거나 여유로운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퍼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중앙으로 선수들이 쏠렸을 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으로 밀집해 있다가 측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끌려 나오는 공간을 2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2차적인 침투에 있어서 우도지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 점유에 도움을 주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가면 이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우도기가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 장면들을 보면 우도기가 측면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언더래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래핑을 해서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를 보고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토트넘이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레길론과 솔로몬의 조합, 그리고 후반전에 페리치와 우도기의 조합, 이 두 조합도 똑같은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플랜 자체가 측면 공격수는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풀백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한다. 그리고 이때 측면 공격수는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면서 풀백에게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의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서 패스만 뿌려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한테도 2차적으로 좋은 플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도기가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공간을 공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고요. 그리고 우도기를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가면 이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도기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재차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다는 전제하에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케인도 수비를 끌고 들어오고 우도기도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있다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다시 침투를 해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도기의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계속 침투해 주니까 상대 수비들이 우도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우도기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우도기를 그냥 넋놓고 보지 않고 우도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도기를 따라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굳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연결해주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이 앞공간, 수비 라인 앞공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셀틱에서도 보여줬던 플랜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페리시치와 우도기, 솔로몬과 레길론, 이제 어떤 조합이 만들어져도 계속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는 건 다음 시즌 주전 라인업은 당연히 우도기와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왼쪽 라인에선 주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우도기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강점이 있고 손흥민 선수도 측면으로 벌려주는데 강점이 있다면 여기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좋은 공격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 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사실 손흥민의 장점은 제공권에 있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높은 크로스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도 매우 문제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도기는 우디네스에서의 플레이도 보면요. 우도기가 올라왔을 때 측면으로 침투하는 것도 있지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제공권이나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빠져 있고요. 오히려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케인과 함께 경합해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우도기가 크로스 패턴에서 토트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빠져 있으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공격수와 수비수가 볼을 경합하면서 박스 앞으로 떨어지는 세컨볼, 이 세컨볼 찬스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하는 그 노리치 시티전에서 그 경기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손흥민 선수에게 세컨볼을 몰아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득점을 하고 득점왕을 차지하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박스 앞 공간에서의 중거리 슈팅이 너무나 큰 손흥민 선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 대신에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수비수들과 싸워준다면 오히려 앞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세컨볼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의 이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점은 우도기의 오프 더 볼 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케인도 사실은 토트넘에 남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나는 것도 분명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디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슨은 중원 라인에서 레스터 시티 시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메디슨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바디, 반스, 이런 빠른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그 앞 공간으로 키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라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있다 보니까 메디슨의 패스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판은 깔려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점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도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프 더 볼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케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케인과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때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메디슨이 추가가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에릭센처럼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도 추가가 됐다. 이러한 점들이 다음 시즌 토트넘의 왼쪽 라인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아마 포스테코글루가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의 공격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다음 시즌에 매우 중요한 선수로 쓸 텐데
토트넘이 뭐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 상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공격 라인에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틀과 선수의 구성은 갖춰놓은 상태라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다음 시즌에 뭐 지지난 시즌처럼 정말 최고점에 이르를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토트넘의 성적도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